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방고시학원 영어 강사 헤더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 드디어 2024년 데뷔 우리가 개강일이 됐어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현강 제자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우리 기술직 제자분들이 인강으로 또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어찌됐던 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오늘 또 중요한 날이니만큼 우리가 또 단계를 잘 밟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방고시학원에서 이제 올해 벌써 3년 차, 3년 차 이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간단하게 제 소개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말은 조금 오글거릴 수는 있는데 제가 대방고시 제자분들하고 굉장히 좀 케미스트리 그쵸? 예, 그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오랫동안 저는 이제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제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2년 전부터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좀 이렇게 걱정도 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대방고시학원에서 실적이 되게 나름대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도 시험의 난도가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은 있었었지만 시험 당일날 바로 저한테 DM이 온 거예요. 여기 제자분이. 선생님, 저 지금 가채점 했는데 영어 100점인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네들은 헤더진 영어를 만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대방 제자분들이 그런 어떤 좋은 결과들을 이미 앞서서 내주셨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여기 계신 제자분들이 바로 이제 또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 걱정이 있겠지만 영어 좋아하시는 분 잠깐 여기 현강 제자분들 계신데 영어 좋아해 본 적이 있다. 과거도 좋아. 손 들어 볼까요? Nobody. 이럴 수는 없어. 가끔씩 그래도 해마다 한두 명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겸손합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영어를 또 안타깝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당장 이렇게 시험을 쳐봤을 때 별로 결과물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좋은 신호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내년에 우리가 영어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헤더진 영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change and pass. 자, 이제 제가 올해 2024년 데뷔 모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학원이라던가 몸에 맞지 않은 커리큘럼을 타셨던 N수생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루틴이 있잖아요. 일반인으로서의 루틴 아시죠? 주말에는 또 불금 즐겨야 되고 뭐 때때로 뭐 클럽도 가줘야 되고 그쵸? 그랬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생활 루틴이 있는데 공무원 수험생이 된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학습적인 생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됐을 때 내년도 합격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저는 현재 여러분들 대방고시학원 영어 강사로서 만나 뵙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EBS 9급 공무원 강사이자 또 영어 인증시험 중에 되게 핫한 시험이 GTLP라는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하고 있는데 전 EBS GTLP 강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직에선 제가 대방고시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일반 행정직 타 학원에서도 지금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역이란 얘기예요. 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믿고 따라 주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 나타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은 일단은 단계별 학습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교재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EBS 강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일반 행정직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공무원 수험생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죠.
그동안에 나름대로 우리가 단계별로 그다음에 또 과목별로 필요한 교재들을 계속적으로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완성도 높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바로 수업을 이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테지만 거의 뭐 손볼 데가 없을 정도로 되게 좀 많이 잘 정돈이 된 그런 교재들인데 이거 외에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도별로 계속 진도를 나갈 때 교재들 다 굉장히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저희 손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매년 기출문제로 입증된 높은 적중률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딱 여기서 저랑 딱 1년 커리 열심히 하신 분들 100점 고득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 원래 영어 좀 베이스가 있던 분 아닐까? 영어를 조금 잘했던 분들 아닐까? N수생분들 아닐까? 등등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랑 처음부터 과락 점수 때부터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공무원 시험 특히 여러분들이 지방직을 위주로 보시는 분들인데 지방직 시험 난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영어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출문제로 입증된 높은 적중률인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조금 어려웠는데 이번에 그 와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랑 진짜 징그럽게 마지막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선고안이 있고 뭐 찍신이 강림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항상 분석을 하잖아요. 문항 분석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반복을 시켜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해보죠. 합격생들이 인정하는 쉽고 명확한 비교 불가 강의력인데 여러분들 벌써 지금 몇 분 안 됐지만 제 말귀 다 잘 알아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딕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강사로서 전달력도 되게 또 우리가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하시다가 보면은 저분 왜 저렇게 자뻑이 심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선배 수험생들이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중요한데 밀착 학습 관리 시스템하고 멘탈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사실 이 두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밀착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첫날이라서 굉장히 조촐하게 오리엔테이션 용지 하나 정도로 나갔어요. 근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핸드아웃 자료들이 우리가 그 각 커리큘럼별로 필요하게 되게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 단거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영어 과목은 특성상 이게 교재 하나 딸랑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어떤 연습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1년 내내 사람이 어떻게 계속 텐션이 이만큼 돼가지고 그치 영어 그 학습 텐션이 이만해가지고 계속 쭉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좀 힘들기도 하고 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걸 통해서 저랑 직접적으로 또 고민 해결도 좀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현강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쉬는 시간이랄지 그다음 별도의 시간을 또 정해가지고 상담도 좀 가능하고요. 온라인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게시판도 있고 또 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올해 일단은 지방직 영어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간단하게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독해는 독해고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게 아마 공무원 문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지? 공무원 어휘 문제 수준은 어느 정도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은 총 몇 문항이죠? 다 아세요? 예, 20문항이에요. 20문항이고 아주 세밀하 하면은 4개 영역이지만 통상적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이는 대로 독해, 그쵸? 문법, 그 다음에 어휘, 생활 영어 표현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묶어요. 그래서 보통 10, 그 다음에 4, 2 이렇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10문항, 뭐 4문항, 4문항, 2문항.
그래서 해마다 국가직이라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에서 살짝 문항 변화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지방직만 놓고 봤었을 때 여기 보이시죠? 독해 같은 경우가 올해 몇 문제가 출제가 됐죠? 예, 숫자는 가능하잖아, 이거 더하기. 자, 그죠? 9문항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다른 쪽에 문항이 하나가 더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긴 독해 지문 하나를 덜었다. 예, 심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부담을 던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나오는 문항을 잠깐 먼저 보시면은 대입 파악인데, 대입 파악에 들어간 애들이 누구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요지 주장. 하나씩 나왔어요, 나란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이 들잖아. 지금 드는 생각은 아니 주제나 제목이나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결이 좀 달라. 여러분들 말로. 그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할 거고요. 세부 내용 찾기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불일치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부 내용 찾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었었냐면은 선택지가 영문으로 나와요. 그러면 선택지가 영문이니까 굉장히 몹시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죠? 불편하고 뭐부터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너무 문제가 해자스러워서 진짜로. 그래서 선택지조차도 얘가 올해는 우리말로 나왔어요. 정말 쉽게. 그리고 선택지 순서하고 지문의 내용 순서가 동일해요. 그렇게 이렇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짝짓기 이런 느낌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가져가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일관성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수험생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흐름상 어색한 문장. 수능 치러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유형이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을 어디다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글의 순서.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국가직, 지방직 공통으로 이거 3문항씩 무조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실수가 있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네,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연결어 포함 빈칸, 어휘, 어구 추론 문제인데 많으면 3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문항. 그것도 비교적 짧은 그런 애들로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맥락을 파악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여기나 좀 이렇게 초보 수험생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련이 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 정도로 분석을 해보고 문법이 4문항에서 1문항 줄어가지고 3문항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밑줄 친 부분의 어법성 판단, 사지선다 영장문에 대한 어법성 판단 요거 한번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말과 짝지어진 영장문에 대한 OX 어법성 판단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가 2문항씩 나왔거든요. 1문항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줄어든 애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기서 하나 줄어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하나 줄어서 여기로 간 거죠. 그럼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생활영어, 이디엄 같이 이제 합치거든요. 근데 이디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직역했었을 때 대충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 수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그 추론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예, 추론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너무 쉬운 그런 추론의 영역. 3문항 나왔었고 동의어 빈칸인데 요즘에 어휘는 추세가 어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냐면 동의어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의어 찾기 문제가 4문항이고 빈칸 어휘 추론 딱 1문항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 5문항 중에서 조금 그래도 고민이 필요하다 딱 1문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의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많이 하죠? 맥락을 파악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밑줄 친 부분하고 의미를 좀 똑같은 애를 찾으려면은 이렇게 맥락을 보시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거의 직관적으로 나오는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미친 듯이 우리가 어휘 테스트를 마지막까지 보거든요. 저랑 하시게 되면은 그것만 따라와 주시면은 여기는 문항들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렇게 지방직 영어 문항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난도 쉬웠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올해 지방직 문제를 풀어 보셨거나
한번 이제 실제로 시험장 들어갔다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각자 점수를 좀 알고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 볼 때는 그만큼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30점 받았는데 45점 받았는데 과거는 잊으세요. 네, 과거의 나는 잊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2023년도 지방직하고 작년도 지방직하고 거의 동일했어요. 근데 작년도 지방직이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은 역대급 최저 난도다. 작년도가. 근데 그거나 올해나 거의 비슷해요. 혹자는 어떤 분들은 더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질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파트가 늘어났고 오히려 문법 독해는 조금 낮아진 그런 출제 방식이었고요. 자, 출제 경향을 영역별로 보도록 해보죠. 어휘부터 볼게요. 동의어 비중 높아지고 난도는 낮아졌고 기출문제에서 대거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영어에서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문법이나 어휘가 특히 그런데 출제 교수들이 미쳤다고 머리에 총 맞았다고 냈던 거 또 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매우 그래. 예, 정말로 매우 그래. 그러니까 기출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요. 기출됐던 거에 대해서 동의어를 또 내요. 그리고 가장 작년에 너무너무 쇼킹했던 게 뭐냐면 국가직에 나왔던 단어가 지방직에 또 나왔어요. 선택지로. 다만 품사만 바꿔서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제 교수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고맙지 뭐 우리는 그쵸. 네. 어쨌든 간에 약간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자료 테스트 이런 것들 내서 해주시면은 충분히 어휘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 보도록 해볼게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여전히 다 반영이 돼서 나왔어요. 그럼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뭘까?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초보분들이 많아서 뭐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연결어. 그러니까 연결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접속사.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접속사 들어갔어. 관계사.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설명은 못하겠지만 관계사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문장 구조라는 건 뭐냐면 문장 구조에 들어가는 게 결과적으로 동사가 되게 중심축이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러니까 다 들어는 봤지만 딱히 뭐라고 말하기 힘든 애들. 근데 제가 오늘부터 이제 거기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들어갈 텐데 확실하게 또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준동사. 준동사가 누구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들어는 봤나요? 동명사. 들어봤지 당연히. 부정사. 그쵸? 분사. 들어봤죠? 전통적으로 되게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근데 해마다 시험별로 출제 교수가 꽂혀있는 파트가 좀 다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어디에서 출제가 이루어졌냐? 분사의 쓰임에서 나왔어요. 현재 분사 쓰느냐, 과거 분사 쓰느냐. 그거가 이제 관건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역적인 부분 출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를 더 맞고 틀리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역적인 부분이 누가 나왔냐면 조금 이따 구현해 드릴 건데 서술적 형용사가 정답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형용사면 형용사지 서술적 형용사는 무엇인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애들이에요. 원래 이제 형용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굿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굿, 좋은, 그죠? 그래서 굿, 뭐 하면 좋을까? 뭐 보이 한번 해볼까? 굿 보이. 명사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죠. The program was good. 그 프로그램 좋았어. The program was good.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굿하다고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죠. 긴 말은 안 할게요. 이건 주격보호로서 쓰이고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그 프로그램이 좋았어. 풀어서 설명해주죠. 그 풀어서 설명해주는 거를 서술적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 중에 편식한 애들이 있어요. 나 명사만 꾸며줄래? 나는 그냥 풀어서 설명만 할래? 가끔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내 제자 중에서 이거 틀린 사람 거의 없다고 난 확신해요. 마지막에 우리가 파이널까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어요. 나올 수 있으니 대비는 하자. 여기 또 생겨먹은 애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정해져 있다. 이런 애들 알아요? alike. A로 시작해요. 내가 A 형용사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awake, alive, 뭐 이런 거. 본 것도 같죠? 네, 이런 애들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alive가 출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잘 맞출 수 있었겠죠. 자, 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독해는 아웃문항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수험생 부담감이 뭐 살짝 줄어든 감이 있고 정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됐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파트가 이거거든요. 얘하고 그쵸? 뭐 그다음에 빈칸 어구 추론 이런 것들인데 어려운데 정답의 근거가 너무 명확해. 전후 맥락에서 너무 드러나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거의 고민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시대를 반영한 지문인데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트렌드가 있는 그런 그죠? 트렌드가 있는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역시 이제 요즘에 IT 시대잖아요. 정보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또 AI, 인공지능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약자인데 AI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매체라고 하면 대표적인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한 지문들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과거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생물학, 그쵸? 심리학도 발달 심리학, 인지 심리학 이런 거 말 나오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쫄리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쫄리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깊숙한 그런 어떤 지식의 깊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차차 연습하시면서 이런 약간 어려운 용어 표현, 전문 용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어떤 토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하는 연습을 우리가 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제 경향은 이러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샘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있잖아요. 여기부터 읽고 앉아있다? 틀릴 가능성 거의 100%야. 모른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래서 동의어는 그냥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만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subsequent 하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연속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required 이건 뭐죠? 필수적인 필요로 되어지는 거니까 필수적인. following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의 따라가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어버리는 거죠. 발전한, 진보한, supplementary 보충의, 부가적인 이런 뜻인데 단어 수준을 좀 보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영어 좀 이렇게 공부하는 초등학교 5학년? 너무 심했어요? 지금 보니까 나 틀렸는데 이러는데 이제 안 틀릴 거니까 그치? 굉장히 난도가 낮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 다 구독, 좋아요 알죠? 네. 제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방직을 원어민 친구한테 풀어보게 하는 그런 실험적인 또 브이로그 하나를 촬영해서 올려놨어요. 당장 이따가 한번 조회수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있는데 그 친구가 말미에 얘기를 해요. 걔도 당연히 다 100점 맞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야? 그랬더니 미국에서 초등 한 고학년 미국은 이제 프리스쿨부터니까 프리스쿨 해서 5학년까지가 이제 정규 엘리멘터리 과정이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잘 봐줘야 중학교 1, 2학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초딩 시험 보는데.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고. 문법은 근데 조금 다르지.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문법 정말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할애를 많이 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이거 좀 풀이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should have gone 하게 되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두 가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시제예요. 시제? 시제라고? 두 번째 의미. 그래서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I should do it 하게 되면은 나 그거 해야만 해. 당위성의 표현이에요. 근데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라는 형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얘는 과거 사실로 봐요. 과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등위 접속사 but 다음에 여기도 무슨 동사가 나왔죠? 과거 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일단 시제 일치가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내가 오늘 아침에 갔어야만 했어. 하지만 I was feeling a bit ill. 약간 몸이 안 좋은 걸 느끼고 있었지. That bad.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was feeling도 별로 이렇게 되게 틀렸다 이것보다는 어감상 별로예요. 이렇게 진행보다는 그냥
I felt a bit ill. 몸이 좀 안 좋았어. 이렇게 단순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괜찮은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 보죠. These days we do not save as much money as we used to 했는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비교급을 물어보는 거예요. as, 원급, as. 이 공식 나중에 우리가 미친 듯이 많이 할 거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도 큰 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시제를 비교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만큼 그만큼의 돈을 요즘에는 저축하지 못한다. 아, 저축이 웬 말이야. 비단지면 다행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애지원급 애지인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money라는 게 영어에선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many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는 much로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것도 괜찮은 구조죠. 자, 3번이 나왔어요. 그 문제에 여기 alive 나온 거 보이시죠? 제가 말했죠? 얘네들을 우리가 서술적 형용사라고 하는데 서술적 형용사는 어떤 애들이냐면은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딱 그 수준에서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이런 거잖아. 살아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alive man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린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 선생님 alive 말고 못 써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a living man. 살아있는 사람. 이 정도로 다른 형용사,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로 바꿔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기 나름인데 이거 생각보다 이제 어려웠어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능동태 전환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되게 웃겨요. 룩동사가 You look happy today. 너 오늘 행복해 보이는데? 보통 자동사라는 동사예요. 자동사. 근데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지만 자동사라는 애들은 일단 형태적으로 BPP로 쓸 수가 없어요. BPP, 수동태로. 근데 여기선 BPP로 썼지?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얘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look만 나왔어. 그러면 이건 BPP로 못 써.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 여기 보세요. look at, look after. 다른 이제 이런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뭐로 바뀌냐면은 타동사 변신,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 구로 변신하면서 무슨 태 전환이 가능하다? 수동태 전환이 가능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능동태, 수동태 전환 방식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외워야 될까? 이런 애들을 외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자동사에 플러스 어떤 전치사가 붙어서 타동사 변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죠. 아, 자동사 전치사 붙으면 이렇게 무조건 타동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붙었는데 영원히 자동사인 애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외워야 되겠죠? 누가 지정해 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정해 주는 것만 외우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더 확장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업량을 압축해 줄 수 있는 사람, 찍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워낙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문장으로 봐주셔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지금 딱 보시면서 머릿속에 복잡한 분들도 있죠. 이게 아닌가벼. 내가 봐야 될 시험이 아닌가벼.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선생님 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뭐 아직은 내가 잘 몰라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후회해요. 일단 선택하셨으니까 열심히 저랑 마지막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샘플 문제를 좀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연간 거리,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씩 질문을 뭐 하시냐면 OT도 안 보고 맨날 질문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발 좀 OT를 보란 얘기지. 네, 처음에 딱 설명할 때 잘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돼요. 자, 일단은 누가 빠르게 합격을 하는가? 나는 화면 보여주기 전에 먼저 물어볼 거야. 현강제자분들은 각오를 해야 돼. 저 여자가 또 질문을 하겠구나. 뭐 이렇게. 그쵸? 앞에 계신 분 누가 빠르게 합격을 할까요? 공부량이 많은 사람들. 좋아요.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어떤 분이 좀 빠르게 합격을 하실까요? 꾸준. 나 소름. 조금 이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 우와.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
괜찮을 것 같지. 그쵸? 예. 두 번째, 전공 과목 수험생.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기술직이긴 하지만 내가 뭐 나름 또 영어 전공했어.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전과를 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럼 잘하겠지. 그리고 빵빵한 지원과 환경. 그쵸? 마음 편하게.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빠르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가장 그 근본적인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영어 강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 우리? 아 싫어? 네, shy하네. The secret of success is constancy of purpose.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그런 일관성이라는 단어거든요. constancy, 일관성, 꾸준함이란 단어인데 중요한 건 뭐가 일관적이어야 돼? 노는 게 일관적이어야 돼? 잠자는 거 아니지. 목적의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무원 수험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어요. 그쵸? 네, 한 1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 그 정도인데 그 시간이 짧게도 느껴지지만 그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지 길어. 공부하는 그 순간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흔들릴 때가 좀 많아요. 가끔씩.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먼저 쭉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좀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공부 시간이 긴 분, 이거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은 기술직 제자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다 공통으로 다 점수가 다 똑같이 들어가고 뭐 합산을 하잖아요. 평균 점수를.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영어가 조금 싫거나 좀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만회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직 제자분들이 영어 욕심이 조금 덜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종 합격까지 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영어 점수가 낮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일정 고득점을 좀 맞으신 분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좀 내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어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사인은 바로 뭐냐? 그거예요. 영어 공부만 지구장창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시험 난도는 낮아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영어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면 될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은 뭐 동일하되 그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는 있죠. 약간 효율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좀 있어요. 2024년 대비는. 자, 합격생들이 전하는 필합 전략 보도록 해보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우리는 합리적인 계획은 뭐 볼 것도 없어. 제가 이렇게 뭐 상징적으로 썼지만 그냥 합격. 영어 고득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연간 단위도 될 수 있겠지만 월간 단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간, 하루 단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만드시고요. 순공시간 기록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연하게 그냥 이만큼 하고 오늘 많이 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플래너 같은 거 있죠. 스케줄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시중에 워낙 잘 나와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좋아하는 그런 폼들이 또 있을 거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순공 시간을 항상 기록하는 습관들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되게 스마트해서 다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하더라.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 근데 보니까 제자분들이 해서 올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집중한 시간, 허비한 시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순공 시간 기록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 합격이 될까요? 우리 옆에 제가 한번 예측해 볼 건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맞나요? 너무 영하게 맞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예, 어느 정도 하루에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다 포함해서 8시간? 좀 작지 않나? 8시간? 그죠?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문풀 시즌 들어가잖아요. 상반기 내년? 네, 그 정도 들어가면은 수험생들이 보통 15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잠자는 시간하고 먹고, 그죠? 뭐 이런 시간을 빼고 나면은 거의 나머지 시간을 쏟아붓는 건데 초반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을 빼뜨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체력이 좀 다르고 또 이제 학습의 어떤 그런 강도, 농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이 정도로 많이 달려간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그 전에는 이제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그 자신한테 맞는 순공 시간 요거를 좀 목표를 좀 잡아서 기록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말은 정리와 복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를 좀 지우고 제가 다시 쓸게. 뭐냐면은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의지가 엄청 강해.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까지 있고 뭐 토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다 풀로 막 꽉 채우는 거야. 근데 영어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좀 권해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월요일에 우리가 정규 수업을 쭉 진행을 해요. 그쵸? 월요일에 쭉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분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복습량이 많이 나오는 파트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덜 나오는 파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을 정하냐면은 맨날 어휘를 암기하는 거야. 어휘 암기. 이것도 제가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뭘까? 계획을 짜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은 내가 외운다. 복합 교재를 딱 해갖고 외우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때는 뭐다? 어휘에 대한 복습.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운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진도를 넓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문법이라던가 뭐 독해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월화 내에서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초반에. 이게 가장 좋은데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또 다른 과목 수업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어쨌든 간에 이 이전엔 한 번은 쭉 한번 다시 보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는데 대신에 우리가 또 월요일 날 만나잖아. 그럼 요 일요일 때 있지. 오전엔 좀 쉬어. 휴식. 오전엔 좀 쉬어요. 근데 오후엔 다시 루틴을 시작을 해야 돼. 어떤 루틴일까? 이날 수업을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테스트 준비. 그 다음에 어휘 복습도 좀 해주고 이해되셨죠? 어휘 복습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애들은 별표 3개 치세요, 4개 치세요, 5개 치세요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부분을 다시 또 한번 훑어보는 거죠. 스키밍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걸 받고 막 파고 들고 이게 아니라 한번 쭉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또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부터 일요일까지 너무나 꽉 차 있는 각기 다른 커리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루틴을 좀 잘 개인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어휘 외우는 방식은 각자 방식이 달라요.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전 아무래도 전공자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해야 됐잖아요. 어려운 어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 써서 많이 외운 편이에요. 저는 에세이를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쓸 필요는 없지만 뭐 이렇게 나름 각자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가장 좋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월 단위, 일 단위까지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라.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또 여기 정성 들이지 마. 색깔 칠하고 다르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루틴을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영어 고득점 목표 설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아, 나는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70점 받아가지고 합격해 봐야지. 나머지 과목 잘 보리라는 보장이 있어? 전공 과목에서 그러다가 또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올해는 뭐 국어가 되게 쉽게 나왔지만 내년에 미친 듯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싫어하는 게 어떤 거야? 한자 이런 거 싫어하잖아. 미친 듯이 나올 수도 있지. 문법 뭐 이런 거. 어쨌든 영어 고득점 목표 설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없어.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영어 강사 선택지가 많아. 그쵸? 같은 학원을 가더라도 나 헤더진이 마음에 들어. 나는 뭐 스티브가 마음에 들어. 이럴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뭐 no choice.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저에 대한 어떤 신뢰와 실천.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제가 좀 시키는 거는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 가끔씩은 시키는 거를 하다 보니까 안 될 때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 내 스타일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선생님 스타일 맞춰서 우리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저를 울고 먹으셔야 돼요. 나를 철저하게 헤더진 영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역별로 단계적 실력 향상에 집중하자. 성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기본 이론반에 걸맞는 뭐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와갖고 선생님 저는 더 심화 과정의 테스트를 따로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 제발.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는 말리진 않는데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과정에 맞게 저는 그걸 다 진행을 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실력 향상에 집중해 주시고 또 영역별로도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문법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빨리빨리 유형 독해 하고 싶어요. 나중에 단계가 됐을 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4년 대비 연간 커리큘럼 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보시죠. 우리 대방고시학원 딱 맞춤형 7월부터 9월까지 기본 이론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심화 이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재는 문법서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같은 동일한 책이지만 다루는 내용은 좀 달라요. 그리고 1월부터 2월, 2024년이죠. 1월부터 2월까지는 기출문제 풀이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월과 4월은 제가 만든 단원별 문풀반이 들어갑니다. 500제 다룰 예정이고요. 자, 요거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전범위 문제 풀이반.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뭐 동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실제 지방직하고 비슷하게 그런 환경에서 보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 이론반. 오늘 당장 우리가 시작할 부분인데 자, 일단은 기본 개념 문법편하고 기본 개념 독해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법편에서는 뭐 이렇게 핵심 이론에 대한 이해식 학습이고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에 입각한 개념 구조화.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잔잔바리들은 좀 보통 빼는 편이고 되게 중요한 내용 플러스 핵심 기출 내용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런 거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기본 어휘 테스트하고 데일리 복습 테스트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 독해편인데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문 독해 훈련인데 구문 독해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시기가 있습니다. 문법편을 먼저 다 정리를 하고요. 문법편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우리가 8월인가요? 그죠? 8월 2주차 내지는 3주차부터 얘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도 나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 구비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구문 독해 교재를 그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선생님 교재를 샀는데 이 교재는 언제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심화 과정에서 얘를 좀 진행하니까 당분간은 얘 넣어 두셔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심화 이론은 아무래도 심화 개념이죠. 아이고, 요거 좀 잘못 들어갔네요. 요거 잘못 들어갔고 기본 개념과 연계한 심화 개념까지 꼼꼼히 정리. 그 다음에 최고 난도에 적용 가능한 개념까지 확장을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다 하진 않고 필요한 애들 위주로. 그 다음에 역시 심화 어휘 테스트 그리고 데일리 복습 들어가고요. 심화 개념 독해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 독해 풀이 방법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해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분들 많으시죠. 내가 모르는 단어는 없어. 근데 읽어 내려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모든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핵심어하고 주제문 찾는 연습.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심화 개념 독해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반은 여러분들 제 목표는 천재.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푸는 우리가 문제는 사지선다형 문제 있죠. 그건 우리가 400에서 500 문제 정도예요. 왜냐면은 10개년이라고 해볼게. 국가직 빼고 지방직 빼봤자 뭐 500문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400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OX 퀴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출문제 풀이들을.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얘는 뭘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아웃 자료들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반 3월, 4월인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200, 어휘 200, 독해 100제 이렇게 해서 500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 경향을 반영한 단원별 킬러 문항들을 풀이할 예정입니다. 자, 전범위 문제풀이반. 자, 이쯤 되면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점 파이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과 시전 수준의 난이도를 반영한 모의고사 과정인데 우리 이 대방고시 학원에서 4주 동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엔 입실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파이널 개념이죠. 특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실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핵심 내용 플러스 관련 문제 총정리 요것도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 커리큘럼 마무리가 됐습니다. 합격 수기 좀 몇 개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대방 제자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간호직 뭐 이런 분들 있으시죠? 95점. 네. 95점 이거 지금 현직 분이시고요.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분은 참고로 또 인강 수강생인데 이런 좋은 결과를 냈고요. 합격하시고 나서 제 연구실로 오셔갖고 저랑 오프 만남도 이루어지신 제자님이신데 매우 쉽고 이해 잘 되게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사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뭐 다들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얼마만큼 제자분들에게 되게 그죠? 쉽게 풀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그런 부분들 이분 칭찬해 주셨고요.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표준어로 말과 필기를 해주셔서 사투리는 일단 안 쓰죠. 네. 그래서 뭐 딕션이 뭐 좋다 이런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영어의 신 좋대요. 그 다음에 뭐 대충 나머지는 오글거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여기 제자님이시고요. 참고로 이분은 여기 오프 수강생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골고루 좀 가져왔는데 이분도 이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문법을 좀 잘 못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95점 받았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영문법을 확실하게 짚어줬다. 그러니까 제 강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연했던 것도 좀 명확하게 되게 로지컬하게 접근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오프 수강생이다 보니까 이게 좀 느껴졌나 봐. 늘 친절하고 다정하시던 교수님께 합격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합니다. 저는 이 수기를 올려주실 때 좀 약간 뭉클했어요. 눈물이 나고 이분은 사실은 합격하고 현직자 분이신데 지금 신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시고요. 네, 너무 신났어. 지금 보니까 연예인처럼 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도 합격하시고 또 이렇게 만남이 또 있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봐봐. 교수님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자이죠. 네. 근데 여기 있을 때는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그때 마스크 쓰고 수업했었잖아. 세상 얌전. 그래서 이제 말할 일이 별로 없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때 완전 E. MBTI 좋아하시죠? 완전 E.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일반 행정직 분이신데 뭐 100점. 네, 그래서 네, 이분은 다 현직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분은 심지어 보면 영어 베이스가 되게 있는 분이에요. 혹시 여기 그런 분도 있으실까봐 토익 900점대, 수능 1등급 그냥 영어 신이야. 이 정도면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 뭐가 문제냐면은 문법 되게 좀 까다롭거든 사실은. 그래서 50점, 55점 받아본 거야. 네. 그런 이제 저랑 시작을 했는데 문법 어휘가 정말 많이 부족한데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뭐 이런 결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처음으로 저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어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랑 이제 어떤 식으로 소통하면 좋은가? 대방고시 교수 홈페이지인데 사실 제가 요거를 잘 활용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소통 창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잘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교수 홈페이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안 달아주셨다고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가 접촉하는 게 좀 약간 까다롭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못 쓰고 다른 데를 많이 활용했는데 올해는 여기를 주로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부분 온라인 제자분들 특히 여기로 오셔가지고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드리고 일단 네이버 카페 헤더지는 공무원 영어인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 내지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일상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유튜브에 알고 계시죠? 올해 좀 해볼게요. 네, 해보려고 하니까 떡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인급동?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소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만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면 좀 힘이 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죠. Change and pass. 예, 여러분도 아까도 말했지만 변화해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랑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등 떠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강사가 되도록 할게요. 힘내시고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죠.